그럼 이런 법리를 적용해서 임기가 종료한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 권한이 없다고 보았던 판결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산지원 판결인데요. 기존 관리인의 임기가 22년 7월 16일에 종료가 되었는데요. 그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관리인 선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기존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 소집을 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기존 관리인 땡땡땡도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후보자 등록을 했었고요.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채무자의 관리단의 관리인 선출과 관련해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즉 전임 관리인 선출에 관해서 계속 구분 소유자들과 기존 관리인 사이에 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전임 관리인 땡땡땡에게 관리인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는 관리단 집회 소집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집합건물법 33조 4항에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대비한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관리단 집회 소집에 관한 기존 관리인 임기 도가한 기존 관리인의 업무 수행권을 인정해야 될 급박한 사정이나 필요가 없다. 임기가 종료한 관리인이 소집한 이 관리단 집회는 소집 권한자의 위법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임기가 종료한 관리인에게도 관리단 집회 소집 권한이 있다라고 인정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 살펴보면 첫 번째, 종전 대표자인 피고 B로 하여금 관리단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 관리인, 기존 관리인에게 해임 사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관리인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분 소유자들과 입주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피고 B에게 이와 같은 소집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관리인이 부재인 상태, 이항과 같은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 관리인 부재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 소집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존속 유지를 위한 긴급하고도 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해서 피고 B, 임기 종료한 관리인에게 긴급 사무처리권에 기해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법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방금 보신 사건에서도 임기가 종료한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함과 동시에 그 관리인 선임 안건에서 관리인 후보로 등록을 했고, 그리고 관리인 선출에 관해서 구분 소유자들과의 사이에 분쟁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은 기존 관리인에게 구분 소유자들이 주장하는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서 관리단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렇게 보았고, 주된 근거로 해서 임기가 종료한 관리인에게도 소집 권한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사건도 첫 번째 보신 판결과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요. 즉 임기가 종료한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면서 동시에 관리인 후보로도 등록을 했고, 그리고 관리인과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서 관리인 지위에 관한 분쟁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기존 관리인에게 구분 소유자들이 문제 제기하는 그런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기 종료한 관리인이 관리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주된 근거로 해서 임기 종료한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 권한이 있다라고까지 보았습니다. 방금 보신 두 판결은 결론과 그에 이르는 논증 과정에서 모두 약간은 상반되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임기가 종료한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그리고 종전의 직무를 임기 종료한 관리인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견을 조금 덧붙이자면 결국 법원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 해임 사유 등에 관해서 관리인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정들이 얼마나 재판에서 주장 입증이 되었는지, 그리고 관리인과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서 관리인 지위를 두고 분쟁이 있었는지, 그리고 분쟁이 얼마나 갈등적인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에서 약간은 모순된 결론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임기가 종료한 관리인이 여전히 관리단 집회 소집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방금과 같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